네, 강프로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수페타시스가 13% 상승해서 끝났고요. 거래 대금도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한 4,600억 정도 거래가 터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요거예요. AI 기판 가격 오른다. 이수페타시스 주가 13%대 급등.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는 부분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늘렸지만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신제품 발표를 합니다. 이미 했죠. 그리고 가을부터는 신제품이 판매가 됩니다. 이게 B200이에요. B200. B200부터는 기판도 커진 만큼 단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 그쵸? GPU가 AI 반도체죠.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걸 칩렛 구조로 엮었어요. 그러려면 기판에 대한 중요도도 굉장히 높아지죠. 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리고 패키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됐습니다. 패키징도 이수페타시스 측의 그 PCB 쪽에서도 그 패키징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서 나오는 이 AI 기판 가격 오른다, 요것 때문에 주가가 13% 급등했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실적이 아직까지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170억의 예상 이익이 24년도에 잡혀 있어요. 1분기의 실적을 보면 230억이죠. 230억의 이익이 잡혀 실적 확정 났는데, 이 정도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170억은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5년치 실적을 보면 22년도에 가장 높은 실적을 발생시켰죠. 여기 1166억. 그리고 매출의 증가폭도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4천억, 뭐 4,700억, 4천억대, 5,100억, 뭐 평균 따지면 대략 한 4천억 한 중반대 정도, 요 정도에서 6,500억까지 증가를 했으니까 한 30% 정도 성장률이 나왔다. 성장률은 무조건 매출로 잡는 겁니다. 뭐 이익을 얼마 받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매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나오는가, 이게 중요해요. 예상치까지 보면 8,700억, 1조, 1조 1,000억, 이런 식으로 성장률이 계속해서 잡혀 있잖아요. 올해의 핵심은 매출액이 여기 8,700억에 맞춰지는지가 중요합니다. 1분기만 봐서는, 그쵸? 늘어나는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죠. 가격이 먼저 반영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작년 7월 달에 형성했었던 고가, 여기 4만 원 중반 후반대를 돌파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항상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하지 못하잖아요. 종목에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를 하다 보면 손절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수페타시스를 저는 손절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수요일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손절을 하고 나서도 내가 뭐 잘못 팔았다 그런 게 아니라, 손절을 할 때는 하고 내가 다시 붙을 때는 붙고,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다음에 내가 다시 매수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결과부터 보면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의 내 계좌 수익률은 570%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특성, 즉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공략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제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했는지 그 부분을 보면, 첫 번째 이수페타시스의 이번 주에 제가 손절한 결과 5% 정도의 손실을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5월 17일 날 9%, 이쪽 구간이죠. 9% 정도 수익 구간을 냈으니까 이 상태에서 뭐 그렇게 뭐 큰 수익이나 큰 손실이나 그렇게 본 건 없다. 근데 올라가는 종목을 꾸준하게 공략했다. 어떤 타점에 공략을 했는지가 중요하고, 자, 다른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최근 같은 경우에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죠. 반도체를 보고 있고 PCB를 보고 있으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을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확인했죠? 매수 매도 11%. 그렇죠? 그리고 확인했죠? 매수 매도 50%. 그리고 나서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갑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고, 확인하고 매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반도체 종목이나 최근에 강했으니까 그 상황이 나왔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업종이나 상황은 다르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한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우양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그쵸? 41% 정도의 수익 구간,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매매하면서 물리는 것도 생기고 뭐 손절하는 것도 생깁니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타점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냥 100% 사실입니다. 누구도 저가를 내가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난 저평가 종목을 할 거야 이런다 그래서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평가 종목을 하는데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돈보다 너무 적은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정말 막 10배, 20배가 났을 때도 많이 아쉬움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유 기간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보유 기간을 줄이고 내가 가격대를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고 뭐 재룡전기, 재룡산업 6월 21일 그쵸 다 장 시작 전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내용 보면 그래요.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가 정확하죠. 동일한 종목군을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5월 8일 날 34% 보유기간 어때요? 2주 안 걸렸죠. 이런 상황을 내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이 있고 다시 매수하는 그쵸 재매수 구간에도 확인하고 매수를 했고 지금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가격 위주로 진행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이수 페타시스를 가격으로 제가 나눠서 그쵸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이수 페타시스를 보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가면 이격이 발생하고 이격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가격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가격 조정이 없을 경우에는 기간 조정이라도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태성과 같은 종목을 보면 어때요? 올라가고 나서 22평, 62평과의 이격이 발생하니까 올라가는 것 같지만 물론 실제로 올라가기도 했고요. 상당히 완만한 움직임을 만들죠. 완만한 움직임을 만들었을 때 추가적으로 저가를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물론 15%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모든 걸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모든 걸 잡으려고 하는 것부터가 주식 투자를 미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포기할 거 포기하고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건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포기하는 구간 속에서도 이수 페타시스와 같이 제가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손절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근데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추세를 잘 읽고 있구나. 하지만 내 조건에는 맞지 않았다. 자, 그러면 답이 하나로 맞춰지잖아요.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가. 이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종목을 공략해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보고 있고 이 가격대를 맞췄을 때 그쵸?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갔을 때 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 수익률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겠구나. 요 구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게 내가 굳이 손절을 하더라도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뭐 다들 그렇잖아요. 뭐 내가 손절하고 나서 뭐 올라가는 거 보면 배 아프고 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쭉 떨어져서 내가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 딱 매도를 했는데 더 올라가. 그럼 또 따라가. 고가 매물.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애초에 그냥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유 기간을 짧게 가지고 가는 예를 들어서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딱 3일 걸렸죠. 75% 정도의 수익 구간. 이렇게 단기간 수익을 볼 수 있는 보유 전략, 즉 이론적인 부분. 물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내용은 소통방에서 다루고 있지만 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이수 페타시스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실시간 타점 이수 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